사랑합니다. 과학 강사 양원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완자. 오늘은 네 번째 단원 식물과 에너지 해보겠습니다. 광합성하고 식물의 호흡 이야기해 볼게요. 광합성부터 가지요. 이 광합성은 뭐냐면 광합성은 빛을 이용해서 뭔가를 합성하는 거예요. 빛을 이용해서 뭘?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 이걸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빛에너지를 활용하는데요. 이게 이산화탄소를 그 식물의 잎에 있는 기공에서 흡수를 합니다.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고요. CO2랑 H2O를. 포도당이 C6H12O6거든요. 포도당을 꾸역꾸역 합쳐놓고 부수적으로 산소가 배출되는 거예요. 기체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식물이 산소를 배출합니다. 요때 만들어진 포도당이 포도당을 만드는 게 광합성의 목적인데 요걸로 이제 식물도 자기가 에너지원으로 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식물을 다른 동물이 먹으면 다른 동물의 에너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요런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식물의 잎에 있는 엽록체예요.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고 엽록체에는 엽록소라는 녹색 색소가 있습니다. 이 엽록소에서 빛을 흡수합니다. 광합성은 언제 일어나냐면 빛이 있을 때 일어나요. 낮에 빛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요거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물관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 포도당은 일단 만들어지면 포도당은 단당류인데 다당류인 녹말로 일단은 저장을 해 놓습니다. 일단 저장을 해 놓고 있다가 밤이 되면 분해해서 체관을 통해 이당류인 설탕의 형태로 설탕 비슷한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산소 같은 경우에 역시 잎의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 문제 풀죠. 광합성 과정이래요. 여기 이산화탄소, 물, 포도당, 산소.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이고요. 그리고 예, OX 퀴즈입니다.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랑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에 대한 설명 OX 퀴즈인데 광합성에 필요한 물은 뿌리에서 흡수해서 물관을 통해 운반이 됩니다. 그리고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서 잎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요. 광합성에 필요한 빛에너지는 엽록체에 있는 엽록소에서 흡수합니다. 광합성 결과 처음으로 만들어진 양분은 그 다당류인 녹말이 아니라 일단은 단당류인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555X. 다음 문제 보죠. 광합성에 영향을 끼친 요인인데요. 이 광합성량이라고 있네요. 이 세로축의 광합성량은 사실 이산화탄소 흡수량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했다라는 건 광합성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빛의 세기에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빛의 세기가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는데 어느 시점의 빛의 밝기부터는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고 최대치를 유지하네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광포화점이라 그래요. 이때의 빛의 밝기, 최초로 광합성량이 최대가 되는 이때의 빛의 밝기를 광포화점이라고 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진해질수록 광합성량은 증가하는데 무한정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공기 중에서 한 0.1% 정도 농도가 되면 이제 최대치가 돼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빛의 밝기라든지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증가하다가 최대치를 유지하는데 온도는 그렇지 않아요. 온도는 한 사람 체온 정도요. 한 35도 정도에서 최대치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더 온도가 높아지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그리고 잎의 구조와 기공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죠. 잎이 옆에서 보면요, 이렇게 잎이 있어요. 이 잎을 보면 이 위쪽 껍데기를 표피, 아래쪽 껍데기를 표피라 그래요. 네, 한 겹, 이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이 표피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위아래 겉 껍질을 표피 혹은 표피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 표피 조직 바로 아래쪽에는 울타리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이제 책상 조직이라고도 했었고
그리고 요 더 아래쪽 뒷면 쪽에는 해면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표피세포에는 엽록체가 없어요. 엽록체가 없고 큐티클층이라는 왁스층 같은 걸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딱반딱해요. 증발 같은 거 좀 막아줍니다. 이게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고 울타리 조직하고 해면 조직에 엽록체가 있어요. 그래서 녹색으로 보이는데요. 위에서 보면 진한 녹색으로, 아래에서 보면 연두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울타리 조직이 해면 조직보다 더 빽빽하게 세포들이 있어서입니다. 자, 그리고 잎의 아랫면 쪽에 보면 기체가 이동하는 공간인 기공이 있고요. 기공은 기공 주변의 세포, 공변세포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공변세포가 이렇게 닫혀가지고 기공을 막는 경우도 있고요. 공변세포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기공을 여는 경우도 있어요. 이 공변세포가 기공의 개폐를 조절을 합니다. 이게 해가 떠가지고 이 기공, 공변세포도 이제 사실 표피세포가 변형된 거거든요. 근데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는데 공변세포는 엽록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가 떴어요. 광합성을 해요. 그럼 이제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농도가 진해지죠. 그럼 주변으로부터 물을 흡수합니다. 물을. 그럼 이제 빵빵해지죠. 그럼 커지는데 이 공변세포는 기공 쪽 세포벽이 두껍고 기공 반대쪽 세포벽이 얇아요. 그래서 안쪽은 조금 늘어나고 물이 들어와서 커질 때 바깥쪽은 많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기공이 열리게 됩니다. 밤이 돼서 이제 포도당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 물이 빠지면서 기공이 닫히게 되죠. 공변세포에 물이 들어오면 기공이 열리고 공변세포에서 물이 빠지면 기공이 닫히게 됩니다. 네, 다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 풀죠. 다음은요. 광합성량하고 온도 관계입니다. 광합성량은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죠. 근데 일정 온도 이상에서는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환경요인 가하고 광합성량인데 이거 이산화탄소 농도하고 빛의 세기가 그래요. 예, 2번, 5번. 그리고 다음에서 설명하는 잎의 구조를 쓰래요. 잎의 표피에 있는 작은 구멍, 기공이죠. 공변세포 두 개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산수,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 같은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이고요. A, B, C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A는 아마도 공변세포를 나타내는 것 같고요. B는 공변세포 사이에 기체가 이동하는 공간, 기공. 공변세포 주변 세포들이니까 C는 표피세포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A. 공변세포에는 엽록체가 있습니다. A는 공변세포는 바깥쪽 세포벽이 안쪽 세포벽보다 얇고요. B는 기공은 일반적으로 잎의 뒷면보다 앞면에 더 적습니다. 뒷면에 좀 더 많아요. C에서는 표피세포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O, X, X, X 넘어가죠. 증산작용입니다. 이 증산작용은 잎의 뒷면에서 잎의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현상, 잎의 기공에서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기공에서 수증기가 쭉쭉 빠져나가니까 이 수증기 물은 인맥, 물관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위에서 쭉쭉 수증기로 빠지니까 빨대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수증기가 빠지니까 물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증산작용의 가장 큰 의의는 물이 상승하는 원동력이 된다 입니다. 그리고 이 증산작용 덕분에 수분량 조절도 가능하고요. 사람이 땀을 흘리는 것처럼 그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열을 흡수하니까 온도를 낮추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증산작용은 기공이 이렇게 해줘요. 기공이 열렸을 때, 닫혔을 때 증산작용을 해줍니다. 이 증산작용이 언제 잘 일어나냐면 빨래가 잘 마를 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래 잘 마를 때 햇빛 강하고 온도 높고 건조하고 바람 잘 불고 이럴 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납니다. 그리고 증산작용과 광합성, 기공이 많이 열려 증산작용 활발할 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흡수되죠. 뿌리에서 흡수한 물도 상승을 잘하죠. 광합성도 활발해집니다. 자,
자, 식물체 속의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잎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증산작용은 햇빛이 강할 때 잘 일어나고요. 습도가 낮을 때 잘 일어납니다. X. 잎에서 흡수한 물이, 아니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으로 이동할 때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 되고요. 그 식물 내부의 물을 밖으로 내보내서 수분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기공이 많이 열려서 증산작용이 활발할 때 광합성도 활발해지죠. OXX55. 다음은 기공의 열림, 닫힘, 그리고 이제 증산작용에 대한 설명인데요. 기공은 주로 낮에 열려요.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밤에 닫히죠. 증산작용은 기공이 열려 있어야 되니까 낮에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광합성이 필요한 요소, BTB 용액인데요. BTB 용액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노초파입니다. 예, 사이다, 콜라, 환타 이런 걸 탄산음료라고 하죠.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으면 탄산이라는 산성이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산성, 적으면 염기성 생각하시면 돼요. BTB용의 노초파,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노초파이고요. 자, 여기 시험관에다가 물을 넣고요. 검정말을 넣었어요. 다 입김을 불어넣습니다. 뽀로로로. 그럼 입김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물에 녹아서 탄산이 되니까 다 노란색이 됐어요. 다 노란색으로 됐습니다. 물에다 BTB용에 몇 개 넣고 몇 방울 넣고 이산화탄소 불어넣으니까요. 자,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넣고 나는 검정말 넣고 다에도 검정말 넣고 알루미늄 포일을 넣었어요. 가의 경우에는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네요. 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나는 색깔이 변했죠.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이산화탄소가 줄었어요. 왜냐하면 호흡은 계속 하는데 호흡을 하면서 내뱉는 이산화탄소보다 광합성을 하면서 식물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이 더 많아가지고 염기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는요, 이거 까보시면 그대로 노란색이에요. 왜냐하면 광합성을 안 했으니까요. 나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빛을 받은 검정말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광합성은 요 달을 보시면 빛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 광합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광합성에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랑 광합성 산물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죠. 검정말 잎을 떼서요, 보니까 초록색 알기운이 엽록체가 보입니다. 물이 든 비커 A, B에 검정말을 놓고 비커 A는 햇빛을 충분히 비쳤어요. 비커 B는 어둠 상자로 가둬놨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광합성을 해서 잎에 포도당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포도당은 곧 녹말로 변할 겁니다. B는 밤인 줄 알고 잎에 있는 녹말을 포도당으로 변환해서 설탕으로 변환해서 체관을 통해서 이동을 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알콜 램프 안에 들어있는 게 에탄올이에요. 에탄올에다가 검정말 넣고 물중탕을 해줘요. 그러면 이 녹색 색소가 빠지네요. 탈색이 돼요. 탈색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 줍니다. 이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은 녹말하고 반응하여 청람색이 돼요. 그래서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 옅은 갈색인데 떨어뜨리니까 청람색이 됐네. 아, 여기 녹말이 있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커 A는요 청람색으로 변했어요. 녹말이 있으니까. 비커 B는요 청람색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녹말이 없으니까요. 빛이 없어가지고 광합성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만 광합성이 일어나서 포도당을 만드는데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녹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말이 답이에요. 포도당은 아닙니다.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 현미경으로 보면 엽록체가 청람색으로 변했구나. 그러면은 엽록체에 녹말이 있구나. 엽록체에서 광합성 결과 녹말을 만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색이랑 광합성 보죠. 빛의 밝기하고 광합성입니다. 빛의 밝기에 따른 광합성량 변화인데요. 주사기에 시금치 잎 6개, 6조각 1% 탄산수나트륨 수용액을 넣고 잎 조각이 모두 가라앉을 때까지 주사기 피스톤을 당겨서 잎 조각 속에 들어있는 공기를 빼냅니다. 뭐 그랬군요. 네, 그랬대요.
자, 가라앉은 시금치 잎조각 6개를 1% 탄산수 나트륨 수용액이 담긴 비커에 넣고 요 1% 농도의 탄산수 나트륨 수용액은 왜 넣어주냐면 이 광합성 실험을 할 거잖아요. 그때 이산화탄소가 부족하지 않게 하려고요. 물속에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1% 농도의 탄산수 나트륨 수용액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전등이 3개를 설치했는데 하나 켰다가 2개 켰다가 3개 켰다가 이 시금치 잎조각 6개가 떠오르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빛의 밝기가 하나일 때 265초, 3개일 때 209초. 그러니까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빨리 떠올랐어요. 이게 왜 떠오르냐면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 기체를 발생을 시킬 거거든요. 그럼 잎에 산소 기체가 붙으면서 떠오를 거예요. 빛의 밝기가 밝을수록 잎 조각에서 발생하는 산소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빛의 밝기가 밝을수록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 양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랑 증산작용과 습도의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눈금 실린더에 물을 넣고 식용유를 살짝 띄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금 실린더 표면에서 증발하지 말라고, 증발해서 물이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해서 식용유를 살짝씩 띄워 놓습니다.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넣는데 가는 잎이 없는, 나는 잎이 있는, 다는 잎이 있는 나뭇가지인데 비닐봉지로 쌓아뒀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의 높이를 관찰을 했는데요. 가는 거의 변함이 없고요. 나는 제일 많이 줄어들었고요. 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비닐봉지로 쌓아놓으면 이렇게 습하니까 습해지면 별로 증산작용이 잘 안 일어나는구나. 건조할수록 잘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증산작용은 잎에서 일어나고요. 건조할수록, 그러니까 습도가 낮을수록 증산작용이 잘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력탄탄 핵심 문제. 광합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낮과 밤에 관계없이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빛이 있을 때 낮에 광합성이 일어나죠. 2번. 2번에서 3번까지 문제입니다. A는 지금 물관을 통해서 왔네요. 물이고요. 기공을 통해서 들어온 B가 이산화탄소, C는 일단 포도당이겠죠. 녹말로 바뀝니다. D는 산소요. 네, 나갑니다. A, B, C, D가 물, 이산화탄소, 포도당, 산소. 2번이 답이 되겠고요. 3번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A, 물은 뿌리에서 흡수해서 물관을 통해 운반됩니다. B, 이산화탄소는 BTB용액 색깔을 변화를 시켜요. 네, 많으면 산성 노란색입니다. C, 포도당은 곧 녹말로 바뀌어서 잎에 저장이 되고요. D, 산소는 식물에서 사용해요. 사용하는데 쓸 만큼 쓰는데 이렇게 쓰고 남은 양이 이렇게 밖으로 자기가 쓰는 양보다 더 많이 만들어지니까 밖으로 나갑니다. 기억, 니은, 디귿 4번. 4번,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불어넣어서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했어요. 이산화탄소, 날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으니까 버럭 불어넣게 되면 산성이 됩니다. 노란색이 되죠. BTB 용액 몇 방울 떨어뜨려 놓으면 그래요. 자, 노란색이 되었는데 A는 아무것도 안 하고요. B는 검정말 넣고 C는 검정말 넣고 알루미늄 포일로 감쌌습니다. 색깔 변화 시험관 A는 여전히 노란색입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이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이 될 거예요. 시험관 B는 파란색이고요. 시험관 B 파란색입니다. 광합성이 일어나서 이산화탄소가 줄어서 그래요. 4번에 3번, 5번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그 알루미늄 포일을 감싸 놓은 거는 광합성이 안 일어났죠. 빛이 있어야 광합성이 일어나고 빛이 없으면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알 수 있고요. 광합성에 BTB 용액이 필요하다는 아닙니다. 뭐 BTB 용액 없이 실험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없었죠. 그 실제로도 필요하지도 않고요.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예. 처음에 입김을 보르르 불어 넣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만들었죠. 근데 이 노란색 비티병액이 광합성을 하니까 파란색이 됐잖아요.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광합성하면서 써서 그래요. 예. 1번과 3번이고요. 자, 그리고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에서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두면 고무관의 검정말의 광합성으로 발생한 기체, 이 검정말의 광합성으로 발생한 기체가 산소이지요. 이 발생한 기체의 종류 확인 방법. 이 산소는 불을 대보면 돼요. 서킷을 통과시키는 건 이산화탄소고요. 산소가 조연성, 연소를 도와주는 성질이 있어서 불꽃이 다시 활활 잘 타오르게 됩니다. 네, 6번에 3번이고요. 7번, 9번 문제 보겠습니다.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검정말 A 그리고 어두운 상자에 검정말 B 넣고요. 에탄올에 넣고 물 중탕했습니다. 요 엽록소 제거, 녹색 색소를 제거해요. 결과를 좀 더 잘 확인하기 위해서요. 이따가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이 녹말하고 반응해서 청藍색이 되니까 일단 엽록소에 녹색 색소를 제거해 줍니다. 나 과정을 거친 이유가 탈색이죠. 예. 엽록소 제거해서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에 의한 색깔 변화를 잘 보기 위해서입니다. 다 과정에서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넣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녹말이죠. 네, 녹말. 그리고 9번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보겠습니다. 가에서 A와 B는 모두 광합성을 하지는 못합니다. 이 빛이 있어야 돼요. B는 광합성을 못하고요. 다에서 A의 엽록체만 청藍색으로 변하죠.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5번. 그리고 10번 보겠습니다. 시금치 잎조각을 탄산수나트륨 수용액이 담긴 곳에 놓고 전등 켜진 개수를 점점 늘렸어요. 그러면 이제 점점 광합성이 빨리 돼서 점점 빨리 잎이 떠오르겠죠. 탄산수나트륨 수용액을 쓰는 까닭은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옳지 않은 거. 산소 발생량이 광합성량을 의미하죠. 전등이 켜진 개수가 늘어나면 빛의 세기가 세지고요. 전등이 켜진 개수가 늘어날수록 광합성량 증가합니다. 예, 11번에 3번. 그리고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광합성량의 관계. 빛의 세기랑 이산화탄소의 농도랑 온도요. 빛의 세기하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요런 그래프, 온도는 요런 그래프. 2번과 5번. 2번과 5번. 그리고 탄산수소나트륨 수용액이 담긴 표본병에 검정말 넣고요. 전등빛을 점점 밝게, 가까이 와도 되고요. 점점 밝게 조절을 하면서 1분 동안 발생하는 기프수, 그러니까 이제 광합성 양 내지 광합성 속도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중에서 뭐에 대한 건가? 점점 밝게 했죠. 빛의 세기. 13번에 2번이고요. 14번 보겠습니다. 옳은 거. 광합성량이 증가하면 기포수가 증가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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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가 많이 발생하죠. 예, 14번은 1번.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잎의 구조를 나타낸 겁니다. 옳지 않은 거 보죠. A는 기공, B는 공변세포, C는 인맥. 네, 모두 맞습니다. A는 기공이죠. 기공. 일반적으로 잎의 뒷면에 더 많습니다. 뒷면에. 옳지 않은 거 2번. 그리고 16, 17번 보겠습니다. 자, 16, 17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A는 공변세포이고요. B는 기공, C는 표피세포입니다. 옳게 짝지어진 게 2번. 공변세포, 기공, 표피세포.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공변세포,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 세포벽보다 두꺼워요. 그래서 물이 들어왔을 때 잘 안 늘어납니다. 조금 늘어나죠. 그래갖고 이제 기공이 열리게 되는 거고요.
B. 기공을 통해 증산작용이 일어납니다. A와 C에 모두 엽록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표피세포가 변형된 공변세포에는 엽록체가 있는데 C 표피세포에는 엽록체가 없습니다. 17번에 2번 그리고 18번 증산작용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낮에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주로 잎에서 일어나고요. 기공이 열렸을 때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기공에서 수증기가 빠지는 게 증산작용이니까요. 18번에 3번 19번입니다. 증산작용의 효과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상승 원동력이 되고요. 식물 내부의 물을 밖으로 내보내니까 수분량 조절 가능하고요.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액체에서 기체가 되면 열을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식물과 주변의 온도가 땀을 흘린 사람처럼 온도가 낮아지겠죠. 기억, 니은 2번 19번에 2번 자 20번입니다. 증산작용 실험을 하고 있네요. 일정 시간 후 수면의 높이가 가장 많이 낮아진 거는 비닐봉지가 없는 잎이 있는 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1번 식용유를 떨어뜨리는 까닭은 증발을 막기 위해서죠. 예, 1번이고요. 그리고 22번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가에서 증산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나는 비닐봉지 안에 습도가 높아져 가보다 증산작용이 덜 일어나고요. 식물의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거 다해서 안 일어나니까 다해서 증산작용이 안 일어나니까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2번에 5번이고요. 그리고 23번 잎의 뒷면 표피를 나타냈어요. 가에서 나로 바뀌는 상황. 기공이 열리면 수증기가 나오겠죠. 증산작용이 일어납니다. 밤에서 낮이 되면 그래요. 증산작용 안 일어나고 나에선 일어나고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증산작용 잘 일어날 때 찾으면 될까요? 햇빛이 강할 때, 습도가 낮을 때, 온도 높을 때, 바람이 잘 불 때. 2번 빨래가 잘 마를 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24번 오른쪽 그림은요. 빛을 비춘 검정말을 에탄올에 넣어서 물중당했죠. 색소 제거하고 잎을 떼어서 아이오딘 칼륨 용액으로 녹말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아이오딘 칼륨 용액과 반응해서 청람색으로 변한 작은 알갱이 녹말이겠죠. 녹말.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 그리고 광합성 산물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녹말이겠죠. 예. 여기 녹말이 아니고 엽록체가 나을 것 같아요. 엽록체에 녹말이 있을 테니까 엽록체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번 그림과 같이 시금치 잎 조각을 탄산수 나트륨 수용액이 담긴 비커에 넣고 전등이 켜진 개수를 늘리면서 잎 조각이 떠오르는 시간, 즉 광합성 속도를 좀 측정을 해봤는데요. 시금치 잎 조각이 떠오르는 까닭은 광합성 결과 산소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 산소가 시금치 잎 쪽에 붙기 때문이죠. 기체가 붙으니까 떠오르게 됩니다. 광합성 결과 산소가 발생해서 전등이 켜진 개수가 늘어날수록 시금치 잎 조각이 모두 떠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감소하죠. 점점 감소합니다. 점점 산소가 많이 나오니까요. 26번입니다. 이거 광합성 양 관계인데 가는 온도겠죠. 온도와 광합성량의 관계를 서술하시오. 한 30도에서 40도까지는 특정 온도까지는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온도가 계속 높아지면 급격히 감소한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27번 잎이 달린 나뭇가지와 잎을 모두 딴 나뭇가지를 같은 양의 물이 들어있는 눈금 실린더에 넣고 이렇게 증산작용 확인해 봤습니다. 물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건 증산작용이 가장 잘 일어나지 않은 잎이 없는 다. 그리고
가와 나를 비교해서요.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비닐봉지가 있으면 이 안에 물방울이 생겨서 좀 습해집니다. 그래서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습도가 낮을수록 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습도가 낮을수록 증산작용이 잘 일어난다 이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식물의 호흡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양호원 과학학원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